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자질 논란이 일었던 광주시 산하기관장 후보자가 또 임명됐습니다.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 개막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기장 등 시설 공사가 순조롭고 흥행몰이도 본격화됐습니다. 일제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참여 신청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의 판돈을 걸고 화투판을 벌인 주부 도박단이 적발됐습니다. 경찰 단속에 대비해서 비밀 통로까지 만들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과 도덕성 논란이 일었던 광주복지재단 대표 후보자를 이용섭 광주시장이 임명했습니다. 이처럼 의회가 문제를 제기한 후보들이 잇따라 임명되자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사회복지학과 교수라지만 관련 논문 하나 없다.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현장 복지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50번의 교통법규를 어겨 벌금 200만 원을 내 준법 의식도 부족하다. 신일섭 광주복지재단 대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쏟아진 비판입니다. 후보자가 복지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염려스럽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복지 현장에서도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의회는 청문보고서에 후보자에 대한 혹평과 염려만 나열했을 뿐 이번에도 부적격이라는 한마디를 적지 못했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비판 여론 속에서도 신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임명을 강행한 것은 시민들에게 매우 실망감을 남겨준 것 같습니다. 설사 시의회가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낸다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근거법령이나 조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시장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입니다. 참고 의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때문에 시장이 인사청문회 의견하고 반해서 임명을 하더라도 저희가 견제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죠. 민선 7기 광주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에서 세 차례나 후보자 자질 논란이 일었지만 단 한 차례 후보의 자진 사퇴를 제외하곤 모두 임명이 강행됐습니다. 인사청문회의 구속력을 갖추기 위한 입법도 시급하지만 무엇보다 시정을 견제해야 한다는 시의회 스스로의 자각과 여론을 존중하는 시장이 열린 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전남본부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력근로제는 공짜 노동을 확대할 뿐이라며 개학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장시간 저임금 노동지옥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파기 선언에 이어 최저임금 결정권마저 노동자들에게서 빼앗아가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광주의 기온 2.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도가량 낮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15도로 아침보다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지만 그만큼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종일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건조한 날이 계속되면서 현재 광주 전남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수일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화재 발생이 빈번한 봄철이니만큼 작은 불씨도 각별히 다뤄야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바람 덕에 공기는 깨끗합니다. 현재 광주 전남 전 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 보이고 있고요.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날 자체도 맑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세계인의 수영축제인 광주 세계수영대회가 개막까지 꼭 100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흥행몰이도 본격화됐습니다. 정명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영대회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가장 두드러진 건 분위기 띄우기입니다. 인파가 많은 곳에선 수영대회 마스코트 제막식이 열리고 우리 서울시와 수도권의 주민들이 이 행사에 많이 참여하고 또 많이 지원하고
응원해야 결국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는 24일엔 서울에서 대회 유니폼 패션쇼와 대회 메달이 공개됩니다. 또 이달 28일엔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방탄소년단이 참가하는 슈퍼 콘서트가 열려 분위기 확산에 나섭니다. 붐 조성과 함께 경기장 공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이다이빙 경기장인 조선대 축구장과 아티스틱 수영이 진행되는 염주체육관 등지에는 대형 임시 수조 설치 공사가 한창입니다. 경영과 다이빙이 열리는 남부대 수영장은 관람석 증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현재 50% 안팎의 공정률 속에 다음 달이면 모든 시설 공사가 끝납니다. 5월 말까지 대부분의 시설을 다 완공을 해서 6월 달 테스트 이벤트 치르는데 아무 지장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하겠습니다. 1,600여 세대의 선수촌은 주요 공사가 끝나 대회 개막 일주일 전에 개촌합니다. 심판이나 대회 운영 인력이 머물 비즈니스 호텔과 대학 기숙사도 확보됐습니다. 대회 기간 원활한 수송 서비스를 위해선 총 420대의 차량이 투입되고 선수단과 대회 관계자들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광주 지하철이랄지 그리고 광주 시내버스 그리고 광주 시내를 통과하는 광주 인근의 시내버스 그리고 여수의 시내버스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업체들과 그동안에 쭉 이제 협의를 마쳤고 3,000명 규모의 자원봉사자는 다음 달부터 현장에 배치돼 통역과 의전 등 실전 연습에 들어갑니다. 대회 흥행 요소인 북한 선수단 참가의 경우 이번 광주대회에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권의 43%가 배정돼 있고 세계수영연맹이 참가 비용 부담을 약속한 만큼 참가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국제경기대회에서 개회식과 폐막식은 개최도시의 문화와 역사를 세계 알리는 핵심 행사입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 개폐회식은 어떻게 꾸며질지 김인정 기자가 윤정섭 총감독을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수영대회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행사가 개회식 그리고 폐회식인데요. 각각 어떤 주제로 펼쳐집니까? 개회식은 광주의 그 5.18 민주광장의 분수대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빛의 분수라는 이름으로 이 분수에 세 개의 각국의 물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가국들이 전부 물을 가져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광주의 어린이들이 분수에다가 전부 그 물을 합합니다. 세 개의 물이 하나가 되는 순간에 광주의 5.18 분수대는 치솟고 그때 이 유돔의 천장에 그 영상이 아이들이 물 붓는 영상이 되면서 이 공간이 전부 물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광주의 빛과 만나서 순환하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순환한다는 내용이 개회식의 주된 내용이고 마지막에는 그 광주의 무등산이 솟으면서 이제 참가국 선수를 맞이하는 게 개회식의 큰 즐거움 중에 하나 있겠습니다. 폐회식은 개회식이 좀 수영대다운 그 지구적 주제라면은 폐회식은 조금 힘 빼고 좀 편안하게 좀 남도적이고 뭔가 풍류적으로 좀 그래서 편안한 공연을 만들까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순환이라는 주제로 물도 순환하고 계절도 순환하고 인생도 순환한다는 이야기를 어느 한 소리꾼이 네 계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등장합니다. 아주 어린 날부터 성장하고 겨울 장면에는 노인이 돼서 소리꾼이 나오는데 이때 그 노인의 소리꾼과 처음에 등장한 어린아이가 만나는 장면이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그 북한 교회단 측에 참가를 공식 요청해 두신 상태잖아요. 이게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어떤 공연들이 좀 펼쳐지게 될까요? 이 공연장을 보시면은 공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천장 구조도 아주 좋고 저는 이번 개회식을 공중 공연을 꼭 넣을까 합니다. 즉 저희들은 플라잉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자유롭게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관객석도 갔다 오고 무대를 자유로울 수 있는 그 플라잉 기술이 이번에 개회식의 중요한 볼거리인데 그 플라잉 그 탈 수 있는 사람들이 북한의 그 평양교회단 멤버라고 생각합니다.
뭐 모르시는 분한테도 계시겠지만 북한의 서커스는 세계적 수준이거든요. 그분들이 오면은 정말 많은 볼거리를 보여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개폐회식에 광주 시민들을 참가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까요? 개폐막지 주변의 많은 문화 행사에는 시민 참여가 활발할 것 같고요. 또 특히 개폐식에서 광주의 아름다움을 표현한다든지 또 광주 정신을 표현하는 장면은 광주 예술가들이 제일 표현을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퍼포머들은 대부분 광주에서 참가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개폐회식 총감독으로서 뭐 이것만은 꼭 보여주겠다 이런 포부가 있으십니까? 이번 대회는 정말 한국에서 가장 시민 참여로 이루어진 대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연이 끝나고 대회가 끝나면은 그것이 시민들의 자부심으로 남기가 바라고 그것이 이번 대회를 하는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 노무에 동원됐던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 참여 신청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묻혀있던 그 안타까운 사연들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집단 소송 접수를 받고 있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위한 시민 모임 이국원 공동대표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청과 또 사무실에서 소송 참여 신청을 받고 계시죠. 지금까지 신청자가 얼마나 됩니까? 네, 광주시청 민원실에 현재 접수 창구가 마련되어 있는데 현장을 직접 방문하신 분이 336명 그리고 이제 일부 우편으로 타지에서 보내신 분 30분 해서 현재 366명이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랫동안 묻혀 있었던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다고 하던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님? 한 가정의 가장이 사라졌을 때 그 남은 가족들의 아픔을 생생하게 연일 목격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해방 이후에 처음부터 리어카에 실려왔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동 능력을 상실했었고 초등학교 문턱도 밟아보지 못하고 어린 나이부터 5년 동안 병수발 하느라 한글을 미처 깨우치 못했다라고 하는 유족의 아픔도 있었고 또 하나는 유골로 돌아오신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어머니가 어린 나이부터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행상에 나서고 갖은 일을 하느라 어머니의 남은 상처 그것이 가슴 아프다라고 하신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찬 겨울에도 이렇게 가족을 잃은 것에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얼음물을 깨고 냉수를 끼얹어 주면서 그 화를 달래야 했던 그 가슴 아픈 사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셨는데 지금 강제동원 피해를 겪은 당사자들은 돌아가신 분들이 꽤 되시고요. 자녀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또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직접 신청에 나서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가족을 잃어버린 아픔 또는 그 당사자들이 느꼈던 이 울분과 그 상처를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는 없겠죠. 어쩌면 그 빼앗긴 세월에 대한 금전적 보상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나는 이미 돈은 생각지도 않는다. 그런데 70여 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사죄의 한마디 없는 것에 울분이 나고 화가 나고 이것이 자식의 도리라 싶어서 이 자리를 찾았다. 이렇게 말씀을 남기신 분도 계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나이나 공소시효를 고려를 했을 때 이번이 마지막 소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의미가 더 남다른 것 같습니다. 신청 접수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어떻게 남길지 좀 고민도 되실 것 같은데 생각해보신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 당사자들은 거의 다 고령이 되셨습니다. 유족들이라고 하더라도 80을 바라보는 연세이십니다. 네. 어쩌면 우리 시대의 마지막 이 피해자들의 몸부림이고 목소리일 텐데 우리들이 거쳐왔던 그 아픈 세월 를 어떻게 우리가
간직하고 또 역사의 자원으로 남길 것인지, 비록 그것이 쓰리고 아플지라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이후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대를 이어서 오고 있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유족들의 목소리, 영상, 사진을 남기는 작업이 지역의 중요한 과제일 것 같고, 그 역할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것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집단 소송 접수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된 그 접수 내용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처리가 되는 겁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소송은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인데 언제 어느 회사로 동원됐는지가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송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약 4분의 1 안팎이 될 것 같은데, 이 기업들을 우선 소송을 4월 안에 시작할 계획이고, 미처 파악이 안 된 회사는 추가적으로 일본 쪽 협조를 얻는다랄지 아니면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추가적인 자료들을 좀 확인해서 회사를 특정하는 노력을 좀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들에 대한 설명회와 또 동의를 구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민변 소속 변호사분들이 무료 변론을 해주시기로 했지만 소송 절차에 들어가면 그 밖에도 더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잖아요. 일손도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계획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워낙 많은 세월이 지난 사건인데다가 또 우리 국내에 있는 기업이 아니라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재판이고, 또 일본 기업들은 7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기업이 현재까지 존속하는지의 여부도 파악해야 되고, 그래서 상당한 시간과 또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많은 분들의 후원과 또 봉사의 손길이 이어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피해자들의 아픔과 한을 위로하는 일에 우리 또 시도민들의 손길이 많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의 한 주택가 빌라에서 주부 도박단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에 대비해서 주택 3채를 사들여 비밀 통로까지 만들어놨는데요. 이웃 주민들이 국민신문고에 제보하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가 빌라 건물을 경찰들이 에워싸고 119 대원들도 문 따는 장비를 들고 출동했습니다. 이들이 급습한 곳은 비밀 도박장. 집 안으로 들어가니 방금 전까지 도박을 한 듯 방석이 나뒹굴고 미처 달아나지 못한 여성들이 놀라 서성댑니다. 58살 이모 씨는 지난해 7월 이곳에 빌라 3채를 잇따라 매입한 뒤 옷을 파는 척 꾸며놓고 도박할 주부들을 모았습니다. 이 씨는 이곳 빌라 3층 2채와 2층 1채를 사고 비밀 통로까지 뚫어가며 도박장을 운영했습니다. 이웃한 3층끼리는 기어서 통과할 수 있는 통로를 뚫어놨고, 윗아랫집인 3층과 2층은 비밀 계단을 설치해 만약의 경우에 대비했습니다. 사람이 한 명 기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통로를 만들어 놓고, 아래층으로는 202호는 계단을 만들어 놨어요. 계단. 그래서 혹시 경찰이 단속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도망하기 편하도록. 도박을 한 사람들은 40대에서 60대 주부들로 경찰은 수십억 원대 판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는 가미숑 CCTV까지 설치해 바깥 상황을 살피며 조심했지만 밤낮 없이 들리는 화투장 소리를 의심한 주민들의 제보로 결국 붙잡혔습니다. 주위 사람도 그렇지, 사람들이 갑자기 고급차들이 막 오고 여자들이 오니까 화투층 값 따라고 이제 이렇게 추측만 했지. 경찰은 도박장 운영자 이 씨를 구속하고 도박에 가담한 여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이 지난해 공개한 미공개 5.18 영상은 퇴직 군인이 군에서 가지고 나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록관은 지난해 9월부터 조사한 결과 해당 영상은 군이 취합해서 가지고 있던 것으로 도입부인 2, 3분가량은 JTBC의 전신인 TBC 기자가 촬영한 것으로 확인했고, 나머지는 군 홍보 쪽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출처는 밝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록관은 내일 5월의 영상 콘서트를 열어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광주 교사들이 보호관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 멘토링 제도를 실시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지역 교원 45명은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체험이나 상담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보호관찰 학생에 대한 선도와 생활지도가 해당 학생과 일반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단위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시작됐습니다. 볼카운트 2&2. 볼이 뒤로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3루 하즈브레이커가 여유있게 홈을 밟습니다. 강하게 틀어막는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 편할 것 같아요. 최원준 초구를 받아쳤습니다. 높이 떴습니다. 중견수 뒤로 중견수 잡지를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타구가 더 멀리 뻗어나갑니다. 3루까지 들어가는 최원준 선수입니다. 2&2입니다. 3루 잡지를 못했습니다. 3루간을 빠져나갑니다. 3루 주자 홈을 밟으면서 한 점을 기아 타이거스가 더 가져갑니다. 점수는 2대0이 됐습니다. 초구 맞습니다. 초구 잡아당겼습니다. 높이 뜬 타고 좌익수가 움직입니다. 좌익수 중견수 그 한가운데 좌중간을 완전히 갈라놨습니다. 2루 주자 3루 돌아 홈까지 한 점을 더 가져가는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점수는 3대0이 됐습니다. 사구 맞을 채비 높이 떴습니다. 중견수가 천천히 움직입니다. 중견수 잡았고 3루 주자는 태거 홈까지 한 점을 기아 타이거스가 더 가져갑니다. 제5구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1루 주자는 2루까지 원아웃 주자는 1루가 2루가 됐습니다. 지난 3루간 꿰뚫었습니다. 2루 주자 3루 돌아 홈까지 홈으로 백홈됩니다. 홈에서 세이프 한 점을 만회하는 삼성 라이온스입니다. 2구 빗겨 맞았습니다. 높이 뜹니다. 2루수가 잡았습니다. 김동혁 2루 플라이로 물러나면서 경기 종료. 지역방송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종합편성 채널과 언론재벌 등의 성장으로 전체 방송산업은 성장했지만 지역방송은 수년째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데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역방송 발전기금을 신설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합편성 채널에 출범한 이듬해인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지역방송의 광고 수익은 연평균 7.3%씩 줄었습니다. 총 매출도 종합편성 채널 등 방송산업 전체는 6.5%씩 성장했지만 지역방송은 3.7%씩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방송 종사자 수도 줄고 있는데 종편과 언론재벌 채널의 급성장,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플랫폼 다변화로 지역방송의 근간부터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역방송에 대한 무관심이라든가 혹은 흥미 위주의 방송 선택이 결국 지역방송을 만약에 소멸시키게 된다면 그 피해는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죠. 예. 이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역방송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보존할 지역방송 발전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정부 출연이나 기부 등으로 지역방송 발전기금을 조성해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과 경영 개선, 방송시설 정비 등에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그 재정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을 신설해서 그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을 하고 또 지역 문화의 창달이나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지역방송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뒷받침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지역 방송의 생존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줄 특별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론 수렴과 정치권의 합의,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 등 입법화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지방 분권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시대를 맞아 지역 방송은 이제 지역의 가치를 지키고 공영성을 바탕으로 지역민의 신뢰를 받으며 고품질 프로그램 제작으로 지역 문화의 다양성을 수호하는 새로운 시험대에 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광주의 대표적 명소인 대인예술야시장이 이번 주말인 6일 올해 처음으로 개장합니다. 아장아장 첫 달을 주제로 한 4월의 대인예술야시장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길놀이 팀의 타악 공연을 시작으로 마술 퍼포먼스와 다문화 밴드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입니다. 또 지역 청년 작가들이 만든 작품을 판매하거나 대여하고 다양한 수제품들도 판매합니다. 현장 판매로 5,000장 넘게 팔린 광주 전남 관광 할인카드 남도 패스가 이번 달부터는 온라인에서도 판매됩니다. 그동안 현장 판매만 가능했던 남도 패스는 앞으로 남도 패스 홈페이지에서도 구매할 수 있고 현재 7곳에 불과한 현장 판매처도 광주 전남 모든 시군구로 확대됩니다. 남도 패스는 전국 어디서나 결제가 가능한 선불 충전형 결제 카드로 광주 전남 주요 관광지와 숙박, 교통, 레저 시설에서 최대 6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대가 오는 6일과 7일 이틀간 용봉 캠퍼스 내 주차 요금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캠퍼스 안에 핀 매화와 목련, 벚꽃 등 봄의 정취를 더 많은 시민들과 나누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느티나무, 버드나무 등 2만여 그루의 키 큰 나무들과 울긋불긋한 봄꽃이 어우러진 모습, 이번 주말엔 마음 놓고 볼 수 있겠습니다. 5.18의 실상을 최초로 대내외에 알린 시집, 광주로 가는 길이 일본에서 잇따라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니치 신문, 월간지 교육 3월호 등에서 저항성을 담보로 한 번역 시집 중 하나로 김준태 시인의 시집을 집중 조명한 건데요. 일본에서 영화 택시 운전사가 상영되면서 관심이 모아진 걸로 보입니다. 한편 김준태 시인의 시집은 시 전문 잡지 시와 사상 5월호에서도 관련 서평이 실릴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선보인 발레 공연이자 세계 3대 낭만 발레로 꼽히는 라 실피드가 광주에서 전막 공연됩니다. 라 실피드 전체가 무대에 오르는 건 22년 만의 일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스코틀랜드 청년 제임스와 약혼녀 에피, 공개 요정 실피드의 이야기를 로맨틱하게 연출해 사랑과 삶, 죽음 등에 대해서 돌아볼 예정입니다. 자연을 소재로 추억을 소환하는 바람 산책전이 4월 30일까지 광주 롯데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아크릴 물감화, 콜라주, 목탄화 등 다양한 모습의 자연을 감상할 수 있고요.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 미니 식물원 만들기도 전시 중에 진행됩니다.